저 있다. 자, 26점. 어디 한번 보세요. 이것도 좀 많이 틀렸네. 자,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한대요. 일정하게 한다. 그러면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고 부피를 줄인다면, 가정에 나왔으니까 항상 물결이겠죠. 정보 준다는 얘기고, 압력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비례 반비례니까 체크해야겠죠. 자,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일정하다고 그랬고, 온도 일정.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면 어떻게 한다? 압력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네. 자,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스가 요만했는데 박스가 이렇게 조그매졌어. 그럼 압력이 더 세진 거겠지. 그죠? 이만한 박스였는데 요만한 박스면, 그죠? 한편 압력을 요번에 일정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자, 온도를 높인다면 부피는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온도 일정인데 요번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하래요. 그랬더니 온도를 높였더니 부피가 증가했답니다. 부피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네. 그러면 압력. 자, 이만한 박스에 있는데 여기에 기체들이 있다고 칠게요. 온도를 막 높였어. 그럼 어떻게 했어? 얘네들 막 튕겨나가겠죠. 그죠? 뜨거우니까 막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게 품이 더 벌어지겠죠. 그죠? 풍선이 있어요. 거기다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해서 풍선이 더 커진다고요. 그죠? 요 얘기인가 봐.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기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다 붙일까? 예, 상관관계를 일몰의 기체에 대해 표현한다면 요게 되네. 요거는 바로 뭐냐면 공식이구나.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 온도를 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V라고 했고요. 압력을 P라고 했대요. 이 상태에서 공식이 나왔으니까 빼야겠죠. 저거 나오면 그대로 한걸로 옮겨보자. 압력은 V가 부피였죠? 부피분의 RT의 온도죠. 온도.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있는데 R은 기체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각 기체마다의 특징인가 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 산소면 2, 그 다음에 수소면 3, 이게 기체마다의 특징인가 봐. 자, 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래요. 요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래요. 여기서 이상기체란, 그럼 다시 개념 설명이 들어왔네. 이상기체가 뭔지 알아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 가정한 기체야. 이거는 가정한 기체인데 첫 번째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체가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무게가 없어. 부피가 없대. 자체의 부피. 차지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답니다. 이게 두 번째구나. 부피가 없고 상호작용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거 산소라는 부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라는 게 있다면 이 두 개가 밀어내거나 잡아당기거나 이런 게 없대. 상호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산소와 수소는 부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산소가 500만 개, 1000만 개 들어도 상관없어. 자리를 못 차지하니까. 없으니까.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하나, 둘, 셋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죠. 부피가 올라가면 압력은 높아지겠죠. 온도가 일정하다면. 그 얘기죠. 자, 여기 압력이 일정하다. 이게 일정하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 이 값이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설명은 결국 요거 설명한 거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출발. 좀 이거 앞으로 가. 얘를 밀어, 엄마. 책상으로. 빨리. 어디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하지만 지금 앞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한다면 그러면 실제 기체에 지금 했던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한다면 압력은 부피분의 온도 요걸 적용하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답니다. 이게 실제 기체랑 이상기체는 다르구나. 실제 기체는 N은 에서는 이거였잖아. 요것도 에서는 N은 다 뭐야? A는이죠. 실제 기체는 설명 대상은 실제 기체입니다.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보겠어.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가지고 있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답니다.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다고 그랬게요. 그 다음 상호작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 기체는 있답니다. 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죠. 이건 때문에지. 뭐뭐에 의해는 때문에니까 인력과 반발력 때문에 발생한답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인력 잡아당기거나 반발력 밀인데요.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뭐뭐에서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네. 일반적인 기체 상태는 일반적인 겁니다. 기체 상태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답니다. 일반적인 건 뭐냐면 인력, 분자 간 인력이래. 그러면 일반적인 상태는 대부분 뭐냐면 인력이 작용한대요. 잡아당기나 봐. 근데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온도를 높이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기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막 불을 떼요. 그럼 얘네들이 막 튕겨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막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답니다. 왜냐면 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불을 떼면 가까이 있으니까 잡아당겼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멀어지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적어진다고요. 또한 플러스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감소한답니다. 그죠? 가까이 있으면 잡아당길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잡아당길 힘이 줄어들겠지.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있을 때 인력이 작용하지만 이만큼 10만큼 인력이 있다면 요만큼 떨어지면 5. 그 다음 30m 있어요. 그럼 거의 잡아당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 하지만 분자들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을 때는 거의 0이야.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된다면 거의 붙었어. 분자가 거의 붙었어. 그러면 반발력이니까 미는 힘이죠.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있다고 해서 딱 붙지는 않네. 거의 가까이 오면 또 밀어내. 그것도 싫어한대요. 각 일정 정도 거리가 있으면 잡아당기긴 해, 인력이.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딱 붙지 않고 밀어낸대요, 또. 자, 그래서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붙으면 반발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기체가 두 기체가 있으면 요러면 어떻게 써? 요 사이에서 어떻게 써? 인력이 작용한대요. 인력이 작용된 거야. 근데 얘가 점점 멀어져요. 얘가 점점 멀어지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졌대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써? 인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랬지. 그지?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붙어버렸대요. 얘가 서로 가까이 온대요. 얘가 좀 가까이 오고 얘도 가까이 와서 거의 요 정도가 온대요. 그러면 거의 오면 딱 붙지 않고 여기서는 뭐냐면 인력보다 뭐가 있다? 반발력이 더 크대요. 반발력이. 그러니까 붙지 않고 어떻게 써? 또 밀어내네. 또 친해서 잡아당기다가 또 붙을 정도 되면 또 밀어낸대요. 여기는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은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실제 기체는 어떻게 해서 밀어내네. 이상 기체는 잡아당겨서 딱 붙을 수 있지만 실제 기체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어떻게 해서 이게 붙지는 않는데요. 압력을 높이더라도 찌그러 누워. 기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막 눌러서 조그만 강의실을 공간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결국 붙느냐? 안 붙어. 실제 기체는 또 밀어낸대요. 반발력이 세져서. 그러면 이제 이상 기체하고 또 실제 기체하고 좀 다르네.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건가 봐.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출발. 다시 세 번째 단락. 자, 이상기체 방정식을 설명했고 두 번째 단락에선 근데 실제 기체는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설명하려나 봐. 이제 부피가 V인 V야. 용기 안에 들어있는 1몰의 실체 기체를 생각해 보자입니다. 부피가 V인 곳에 1몰의 실제 기체가 들어있답니다. 이때 분자 자체 부피, 실제 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자의 자체 부피가 B입니다. 차지하는 게 있겠지? 그러면 기체 분자가 이렇게 B라고 한다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자유이동 부피는 움직일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부피가 V입니다. 여기가 부피가 V인 곳이야. 거기에 1몰의 실제 기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분자 자체의 부피가 B래요. 그러니까 B라는 놈은 요만하다고 쳐볼게요. 요만하다고. 자체의 부피가 있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만큼. 그죠? 그러면 그 분자가 자유이동 부피,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뭐야? 전체 중에서 요겐 자기 자체의 부피가 있으니까 요만큼 못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상기체에 비해, 그러니까 실제 이상기체에 비해 B만큼 줄어든 얘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여기일 거 아니냐. 그죠? 공간이 V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데 자기 자체의 부피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전체 부피 B에서 자신의 부피 B를 뺀 만큼만 자유이동할 수 있죠. 한편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인력의 상호작용으로 분자들이 어떻게 해서 끌어당긴답니다. 서로 끌어당김으로, 이유죠. 여기가 이유, 원인. 끌어당김으로 이상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 잡아당기니까 압력이 낮아진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요? 끌어당겨서 압력이 낮아진대. 이게 왜 될까, 이거? 여기가 좀 여기를 이해해야겠네?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해서 끌어당겼어요. 근데 왜 압력이 낮아지는 거지? 끌어당겼으면 왜 압력이 낮아질까? 자, 이것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두 개의 부피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B가 있고요.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원래 이상기체라면 어디서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지만, 자, 일단 이 상태가 서로 끌어당긴다고 칠게. 실제 기체야. 그러면 얘가 서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요 크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B와 A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서로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될 거냐면 서로 잡아당기니까 요게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겹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요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크기는 이만한 크기지만 얘는 크기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부피가 이만했다가 부피가 요만해지는 거야. 부피가 이만했다가 이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지.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작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작다는 건 압력이 더 크겠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다니까 압력은 더 큰 거잖아. 여기는 압력이 더 작아지겠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더 커졌어. 아까보다.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진 거지.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중간에 서로 끌어당겨서 부피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럼 압력은 어떻게 할까 하면 기체 부피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그러면 다시 기체 부피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또 다시 공식이네. 부피 제곱에 반비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V 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비례상수 A가 있답니다. 그 각각 기체마다의 특징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다 A를 곱하니까 어떻게 했어? V제곱분의 A라는 요런 게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줄어드는 압력이군요.
자,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면 분자 간의 거리도 줄었겠죠. 부피가 줄었으니까 가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력은 커졌어요. 인력이 커지니까 서로 간에 잡아당겨서, 원래는 이만해야 되는데 서로 잡아당겨서 공간이 요만해진 거야. 그죠? 그럼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커지겠죠. 즉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비해 이거만큼 줄어든답니다. 실제 기체는 압력이 이거만큼 준대요. 그러면 아까 그 뭐지? 거시기 이상 기체 방정식이 뭐였냐면, 자, 이상 기체는 P는 V분의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압력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좀 줄어 있는 상태인가 봐. 뒤에 한번 다시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다음 거. 여기 출발해 볼게요. 출발. 마지막 출발하고 문제까지 도전. 난이도 있는 문제는 세 번째 문제네요.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그죠? 실제 기체는 저게 두 개가 있고 이상 기체는 저게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 어디 보자.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으니까 아까 이게 빠져야 되죠.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으니까 아까는 뭐야? P는 V분의 T잖아. 그러니까 P는 V분의 T인데 분자 자체의 부피를 빼지 않은 상태니까 분자 자체의 부피가 빠져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B가 빠진 겁니다. 분자 자체의 B가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둘이 잡아당기면, 아빠가 바로 앞에서 뭐라 했냐면 둘이 잡아당기면 어떻게 써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압력이 줄어든다고 그랬지. 그죠? 앞에서. 근데 기체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이 압력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줄어드는 걸 빼야겠죠. 뭘 빼냐면 아까 기체 제곱에 그 다음에 A였었죠. 이거 상수라고 그랬죠. 얘가 빠져야겠죠. 그래서 얘가 요것들을 고려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정했더니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여기는 분자 자체의 부피를 뺀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인력에 의해서 압력이 줄어든다고 했죠. 줄어든 압력을 표시한 겁니다.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네. 여기는 바로 뭐냐면, 줄어든 압력을 빼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냐면, 여기는 분자 자체의 부피를 뺀 거죠. 부피를 뺀 거야. 고려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거식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이상기체가 이거고, 반거식이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매개 변수 A와 B는 기체 종류마다, 매개 변수는 당연히 어떻게 써? 기체 종류마다 다른 값이겠지. 그죠? 이 방정식은 실제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니까 얘는 실제 기체의 거시기를, 요것을 이상기체보다, 그러면 다시 해볼까? 실제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보다 잘 표현했어. 얘가 훨씬 더 잘 맞는 거네. 반거시기가 1910년 노벨상을 수상했답니다. 오케이. 이처럼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목적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한답니다. 그러면 단순한 모형이 뭐였냐면 아까 이상기체 방정식이 이거고, 정교한 모형은 반거시기 방정식이 정교한 거시기겠죠? 이렇게 과학은 변한답니다. 좋아,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갔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 기체는 압력이 일정하다면 온도는, 그럼 이상 기체 방정식은 요거잖아.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다니까 얘가 일정하죠? 그죠? 여기서 P는 V분의 T인데 얘가 일정하대요. 요게 일정하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죠.
이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일정한 값이 가려면 얘도 어떻게 써? 일정하려면 부피도 커져야 되겠죠. 그죠? 맞네? 다음,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 맞죠? 분자 자체의 부피 없다고 그랬고 분자 간 상호작용도 없다라고 그랬죠. 오케이?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간 상호작용은 기체 압력에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써? 압력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압력이 줄어드는 건 부피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데 각각 기체마다의 상수가 있죠. 그래서 A를 곱했었습니다. 다음, 실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거리가 멀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인력의 영향은 줄어들겠죠. 멀어졌으니까. 다음,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아니야.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있지만 멀어지면 거의 미미하다고 그랬잖아. 다음, 저는 기억과 니은이네. 기억이 이게 이상기체고 요게 이제 실제죠. 실제 뭐 반것이 거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1번. 기억, 니은 모두 기체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맞죠. 그죠? 왜냐면 얘가 기억이잖아. 얘가 기억.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잖아. 둘 다 맞죠. 기억과 달리 니은, 실제는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있죠. 기체의 부피마다 따라 달라짐을 반영한 거죠. 맞죠? 오케이.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유도된 것은 단순한 거에서 실제 상황을 맞춘 수정한 겁니다. 오케이. 매개 변수 B는 B가 뭐지? 요거 각 기체마다의 부피죠. 기억에서 니은을 보정할 때 실제 기체의 자체 부피죠. 그죠? 이건 실제 기체의 자체 부피만큼을 고려한 거죠. 맞죠? 그러면 5번이란 얘기인데 용기의 부피가 같다면 기억에서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니은보다 작다? 아니죠. 기억에서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뭐야?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니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써? 여기에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큼 이동해야 돼? 요만큼, 얘를 뺀 만큼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큰 것은 이쪽이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커야지, 작다가 아니라. 5번. 자, 다음 요놈입니다.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다. 종류가 다른 실제 기체 A, B, C랍니다. 기체가 다 다른 건가 봐. 근데 실제 기체가 A, B고 이상 기체가 C구나. 그러면 지금 이상 기체는 요거네. 요게 이상 기체인가 봐. 이상 기체는 그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고 분자 간의 인력의 작용이 없죠. 그죠? 아무 상관관계 없는 거야. 그래프를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이쪽 들어가 버렸네. 자, 어디 보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이상기체입니다. 자, 뭐냐? 적절한 것이래요. P1에서 0에 가까울수록, 그럼 P1이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여기가 P1에서 0, 여기로 가까워질수록 A와 B는 실제 기체죠. 이건 실제죠.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봐라. 이쪽엔 그다음 부피죠. 그죠? 부피. 그럼 부피가 점점 작아졌다라는 건 어떻게 했어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그래서 모두 A, B는 모두 뭐야? 분자 간 부피가 작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압력이 작아지고 부피가 작아진다는 건 어떤 거야? 부피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어디서 그래서 뭐야 이거? A에서 P1에서 두 번째부터 해볼게요. 압력이 P1과 P2 사이일 때 P1과 P2 사이면 어디야? P2가 여기다. 여기부터 해보자. 여기부터 P2. 그러니까 여기네. 자,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이 큰데요. 그럼 어디 보자. 여기 볼게. A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A고 그 다음에 요게 B인가 봐. B. 그러면 B가 이거고 A는 요건데 A는 부피가 여기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야. B. 그죠? B.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죠? 이상기체니까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뭐야? 이상기체보다 훨씬 부피가 작다라는 얘기죠. A가. 그죠? 그러면 인력의 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냐? 그죠? 다시. 빨간색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야.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돼. 이상기체니까 분자 간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부피를 봤더니 A가 부피가 더 작고 B가 부피가 좀 더 A보단 크지요. 그 얘기는 뭐야? 누가 더 잡아당기는 거야? A가 훨씬 더 많이 잡아당겼다는 얘기 아니야. 잡아당겼으니까 부피가 작아졌을 거 아니냐. 그러면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반발력은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보다는 인력이 더 크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 작아진 거죠. 맞는 말이네. 처음부터. 자, 그 다음 압력이 P2와 P3 사이일 때 A, B 모두 그럼 P2와 P3를 가만히 봤더니 이거 좀 어떻게 하냐면 A는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러면 A는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잡아당겼으니까 작아지는 거고 이상기체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밀어냈다는 얘기지. 그죠? 밀어냈으니까 더 부피가 커진 거잖아. 그러면 A는 뭐의 작용을 받았어? 얘는 인력의 작용이 더 큰 거고 B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얘는 반발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죠. 다시 여기가 좀 이상기체인데 A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 A가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냐면 B는 이쪽에 있죠. B가 그러면 뭐겠어? 이상기체는 영향이 없는 상태고 더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잡아당겼으니까 작은 거고 얘는 얘보다 아무 영향이 없는 얘보다 크다는 거, 부피가 크다는 건 밀어냈겠지. 그러니까 A는 인력, B는 반발력이겠죠. 그 다음 4번 P3보다 높답니다. P3는 또 어디 있어? P3가 여기죠. 그 위쪽으로 높을 때 A가 B에 비해 그러면 다시 따져보자. 따져봤더니 A가 이상기체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B는 여기 있죠. B는 여기.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밀어낸 거야? B를 더 많이 밀어낸 거죠. A보다. A는 10만큼 밀어냈으면 B는 20만큼 밀어낸 거잖아. 그러면 다시 A가 B보다 반발력이 크다? 아니죠. B가 더 많이 밀렸으니까 B가 반발력이 더 큰 거지. 더 많이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네. 그 다음 압력이 P3 이상에서 계속 높이면 A, B, C는 부피가 0이 된다? C는 0이 될 수 있어요. 이상기체는. 그죠? 하지만 요거 실제기체는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실제기체는 어떻게 써? 너무 가까우면 반발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합니다만 얘와 얘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네? 끝나버렸네.